근데 자사주를 회사 갖고 있으면은 보유를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사주를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은 추후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자사주 취득 행위 자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가 나간 자사주 취득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돈이 나간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굳이 자사주에 좀 포커싱을 맞추기보다는 자사주가 아니고 각 주주 간에 뭔가 증여나 양도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법인, SPC 같은 법인을 이용한다든지 네. 비영리 법인을 활용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우리 승계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싱커벨 신돌입니다. 네, 이번 영상도 조승근 세무사님 모셨고요. 네. 지금 처음 영상 켜신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승근 세무사고요. 세무법인 해안의 분당점 대표 세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엔 저희가 그 세무법인 해안 남경 세무사님 잠실점에 모시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또 저희가 영상의 한계 특성상 딥한 이야기들을 많이 못해요. 네, 그래서 그 세무사님 찍으시고 나서 연락이 좀 왔었거든요. 궁금하신 사항들을. 예, 우리 세무사님도 주특기들이 또 따로 있고 다른 사례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들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다룰 거냐면 지난번 영상에서는 뭐 3.3 프리랜서, 상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이런 인건비에 대한 구분들을 좀 알아봤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컨설팅 관련된 그런 주제로 우리 세무사님 가지고 오셨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 자기 주식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이제 세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세무사님 사례도 좀 들어보고 싶고 해가지고 제가 좀 준비했고요. 자, 우리 중소기업 법인들 이제는 개인 사업자 말고 이제 법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중소기업 법인들이 크고 작게 주식 이전들을 많이 하죠 최근에는. 네. 세무사님도 현장에서 많이 접하시죠? 많이 접하죠. 네, 작게는 뭐 자녀들한테 조금 증여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주식을 다 팔고 싶어요. 뭐 어떤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으세요? 우선은 저는 기장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인을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컨설팅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주식 이전이 법인 설립부터 이전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주주 구성을 대표 1인이 아니고 아니면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아니면은 같이 동업할 분들로 주주 구성을 달리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처음에 저한테 의뢰가 오셨는데 주주가 1인으로 돼 있어. 그럼 제가 항상 대표님께 물어봐요. 법인 왜 하셨어요? 네, 법인 왜 하셨어요? 그럴 거면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식회사로 법인을 세우기 때문에 주식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아무것도 안 하셔가지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식이 의결권뿐만 아니라 배당 청구권 같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 많이 드리고 있는 편이죠. 지금 제가 하는 멘트를 거의 비슷하게 하셔가지고 컨설턴트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이제 컨설팅 사례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법인 설립 때부터 초기에 잡아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늦으면 3년 미만 때 그때 주식을 변경을 해놓는다든지 빠르면은 법인 설립 때부터 주주 구성이랑 임원 구성 딱 잡고 틀부터 잡아놓고 올라간다든지 그게 저희가 하는 컨설팅 영역인데 그걸 세무사님이 지금 직접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사실 이제 계속 세무사님들이랑 일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컨설팅 영역의 이제 큰 부분에서 세무사님들이 이거를 컨설팅을 결국은 이끌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법무도 있고 노무도 있고 하지만 세무가 잡아주지 않으면 그 뒤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떤 상황에서건 뭐 모두 그 본인 법인들의 필요한 것 때문에 주식 이전을 많이 할 텐데 최근에는 뭐 남경 세무사님이랑도 이야기했지만 가업 승계 상속 뭐 이런 걸로도 케이스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세무사님 쪽은 어떤 케이스들이 가장 많으세요? 일단은 가장 많은 거는 가업 승계나 이런 부분보다는 처음에 지분 구조 설계가 가장 많습니다. 1인 주주였다가 이 배당을 좀 나누기 위해 가지고 좀 주주를 좀 분산시키는 게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이제 가업 승계. 뭐 가업 상속 이쪽이 두 번째가 될 거고 세 번째가 지금 제 케이스로는 차명주주. 차명주주. 아직도 차명주주는 많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아직도 왜 자꾸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차명주주의 주식을 회수하는 방법.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뭐 법인 쪽으로 이제 출연하는 이런 네. 식으로 주식 이전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이게 그 뭐 차명 주식, 승계 아니면은 뭐 비영리 법인 활용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감한 주제들을 좀 품고 있죠. 네.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죠. 네네네. 현장에서는 또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승계, 뭐 설립되는 빼고요. 네. 예, 승계, 차명 주식, 뭐 비영리 법인 이런 부분들이 뭐 자기 주식이랑 좀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어떠세요? 세무사님 관점에서는? 그래서 자사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줄여가지고 자기 주식으로 회사가 그 차명 주주라든지 아니면 승계 대상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주식을 사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다만 이 방법이 정말로 그 경영이나 승계 목적에 맞느냐, 그리고 절차상의 하자가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취득하고 나서 그 자기 주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이 세 단계가 연결적으로 한꺼번에 가야지 딱 처음에 취득할 때만 목적만 딱 정해놓고 취득하는 방식만 갖추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 주식이라는 거를 어떤 방식에서든 네. 취득을 할 때 결과를 조금 어느 정도까지 정해놓고 가야지 네. 단편적으로 자기 주식 취득 네. 만 해서 나 양도소득세 냈으니까 너무 좋아 이러고 종결시키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안 됩니다. 예, 네. 드리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와 컨설팅이 필요한 거고 그 앞단이 아니라 뒤에 보이지 않는 그 뒷단까지도 염두를 하고 컨설팅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자격사에 대한 전문 지식들이 필요하고 저희가 간혹 가다가 이런 대표님들 계세요. 자기 주식 취득도 결국 양도잖아요. 주식 양도. 네. 네, 양도기 때문에 그냥 양도계약서 쓰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대표님들 실제로 계세요. 네, 이런 경우에는 네. 절차상의 하자들이 발생하죠.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죠. 또는 액면가로 그냥 진행했습니다. 아, 문제 있죠. 네, 문제가 굉장히 크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이 철렁하거나 뜨끔하신 대표님들이 네. 있으면 더 늦지 않은 시기에 빨리 연락 주셔가지고 바로 잡으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법인에서 자사주라는 거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해도 세무적인 거나 어떤 절세적인 측면에서 자사주보다 유리한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자사주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사주를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다. 네. 네. 근데 뭐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자사주라는 표현 자체를 안 써요. 애초에 없어졌으니까는. 네. 근데 자사주를 회사 갖고 있으면은 보유를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사주를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떤 네. 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은 추후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자사주 취득 행위 자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가 나간 자사주 취득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돈이 나간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굳이 자사주에 좀 포커싱을 맞추기보다는 자사주가 아니고 각 주주 간에 뭔가 증여나 양도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법인, SPC 같은 법인을 이용한다든지 네. 비영리 법인을 활용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우리 승계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자사주라는 그 행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또 리스크를 안고 있고 예, 그런 행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대표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자사주, 양도소득세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잠재된 세금이 배당소득세라는 게 잠재되어 있잖아요. 네. 처리를 안 하면. 네. 근데 모 세무사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한 17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리를 했더니 배당소득세가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간이란 게 없는 건가요?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네. 일단은 우리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을 하고 소각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소각 안 하고 한 10년이 지났어. 10년 이에 소각을 했어. 그럼 배당소득 귀속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럼 소각을 한 결의일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 결의일이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돼요. 어. 네. 그래서 결의일 기준으로 배당소득이 발생한 걸로 봐가지고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당소득이 과세가 된다라는 거는 원천징수도 뗐었어야 됐다. 15.4%를 떼고 지급했어야 됐다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사례로 보자면은 과거에는 이제 15.4% 원천징수 안 하고 네. 뭐 양도소득세를 내고
됐겠죠. 네네. 근데 지금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됐으니까는 이 배당소득 과세가 되는 거는 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네. 과거에 대표가 양도소득세를 냈던 세금은 경정청구로 들어가거나 돼야 되는데 이미 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으면은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죠. 아이고야. 네. 그럼 오히려, 복잡해지는 건가요? 네, 더 복잡해지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빨리 연락을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요, 실질적으로 차명 주식 아니면 자기 주식 보유, 뭐 소각 이런 것들로 정말 많이 질문을 받아요. 네. 그리고 작년까지도 계속 이어서 거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라든지 소송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지금 해도 될까 말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대표님들 계실 텐데 일단은 지금 진행하는 거는 검토를 해서 절차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지금 이미 잘못해버린 그런 자사주 아니면은 계획적이지 않은 자사주를 진행을 하셨던 법인이 있다 그러면 빨리 하루빨리 손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세무사님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뛰어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아무튼 네 그렇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세무사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 이전 케이스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다. 이 케이스는 진짜 내가 주식 이전하면서 너무 속을 끓였거나 네. 날 너무 힘들게 했거나 아니면 너무 좋은 케이스여서 너무 인상에 남았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딱 생각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컨설팅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컨설팅의 종합을 느꼈던 네, 컨설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저희 컨설팅 하기 때문에 다 주식을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계셨고 대표님이 승계할 자녀분들이 계셨고 근데 승계를 하기 이전에 일단 회사 가치가 너무 높으니까는 우리가 과거에 말했던 배우자 증여 후 소각 예. 이것도 주식을 증여하고 소각하는 단계였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자 증여 후 소각을 해가지고 회사의 가치를 낮췄고 두 번째로는 대표 아직 주식 갖고 있으니까는 자녀들한테 가업 승계 증여 특례 네, 그거를 활용해서 자녀들한테 일부 주식을 미리 상속이 네네. 개시되기 전에 네. 특례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주식을 또 이전해 줬고요. 세 번째로는 아직도 대표님이 그렇게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회사 가치가 높아서. 네네. 그래서 대표님이 회사에 애착이 많으셔가지고 그 주식의 일부를 또 비영리 법인에다가 유증, 네, 유언으로 출연을 하기로 주식 이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직 대표님 지분율 한 15%, 20%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표님이 가지고 상속이 개시가 됐고 그 주식이 상속자한테 넘어가는 네, 모든 컨설팅이 주식의 이전과 관련돼 있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이전을 빼놓고는 사실 우리 법인이 상속이나 증여를 논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계별로 주식 이전을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네.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걸 시작하고 나서부터 시작하자마자 맡은 컨설팅 분야였기 때문에 네, 아직도 그 대표님 자녀분이죠. 네, 승계를 받은 자녀분들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상속 공제가 있었으니까 사후 관리도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이 진짜 요건 다른 얘기인데요. 사후 관리 얘기하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엊그제 전화를 받았어요. 네. 모 세무사님께 증여 특례를 하고 사후 관리 기간인데 네. 그 증여 특례 하게 되면 자녀분이 대표자로 등록이 돼야 되죠. 네. 네, 대표자로 등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후 관리 기간이 끝났어요. 추징이 됐습니다. 10억이. 그거는 누가 네. 신고는 그 세무사님께 해주신 거 세무사님은 아무튼 아니셨는데. 네. 세무사님이 사후 관리가 안 됐었네요. 네, 사후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 너무 생뚱맞잖아요. 네. 대표이사 등재를 안 해가지고 사후 관리 조건을 못 맞췄다는 게 너무나 간단한 건데. 네, 너무나 간단한 건데. 네. 그래서 10억의 세금 추징이 나왔습니다. 세금 부과가 됐대요. 네. 그래서 제 사례는 아니었지만 그 사례를 듣고 너무 황당하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반드시 이거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랑 사후 관리를 같이 팔로우업 해줄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네.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번외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라서. 네. 그럼 이제 같은 이슈를 가지고 각 법인마다 방식도 다르고 리스크 범위도 다르고 네. 굉장히 흥미롭네요. 이거는 예. 꼭 자기 주식이 아니더라도 예, 승계라는 것도 주식 이전이 들어가고 네. 상속이라는 것도 주식 이전이 들어가고 네. 뭐 동업하다가 나가시는 것도 주식 주식 이전이고 이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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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관련된 뭐 자기 주식 관련된 주식 이전 말고는 이제 또 다른 케이스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대부분의 이제 컨설팅이 승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걸 하시는군요. 네, 그게 돈이 됩니다. 솔직하셔요. 네. 승계 컨설팅 맞춰 있기 때문에 네. 승계를 할 때 꼭 뭐 구세청에서 이제 세법에 정해져 있는 가압승계층의 특례라든지 네. 가압상속 공제만을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자기 주식을 활용하기도 해서 대표님의 지분율을 낮추기도 하고 아니면은 더 말씀 많이 못 드리지만 유상 감자 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좀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주식과 관련된 연결이기 때문에 네. 하나의 이슈로 여러 가지로 파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적절하게 섞으신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주식 이전할 게 100억이다. 네. 100억이면은 100억을 다 상속공제나 증여특례로 받게 되면 사후관리라는 것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덜어내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방법들을 쓰신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네. 제가 사례 말씀드렸던 게 딱 그 사례였죠. 아, 네. 네. 마지막에 가압상속 공제가 이루어졌고 네. 가압상속 공제를 하기 전에 미리 회사를 낮춰놓는다. 네. 네, 지분을 분산시켜 놓는다. 네. 그때 이제 지난번에 남세무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네. 대표님들 방문하러 딱 가면 우리는 상속공제 할 거예요. 이걸로 진행하는 거 검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막상 업체에 들어가면은 상속공제 조건이 안 맞는다거나 네. 아니면은 우리 상속공제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자산들 예, 비업무 자산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별로 효과가 없거나 그런 케이스들도 저희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많죠.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방법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세무사님이 이렇게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속 케이스나 아니면 네. 주식 이전 케이스들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근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젊은 세무사님들 많이 뵙다 보니까 네. 약간 편차들이 있는 게 젊은 세무사님들은 그만한 사이즈의 업체들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고 조금 그 경력이 쌓이신 세무사님들은 그런 사이즈가 큰 곳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컨설팅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영역으로 진입하지 않으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네. 예, 편차가 있죠. 네. 세무사님은 이런 케이스들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제 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장에서는 말씀하신 것 같이 많지는 않아요. 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본부장님이라든지 같이 우리 협업하시는 분들께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제가 실행을 하고 사후관리까지 진행해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잘 끝나고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은 또 소개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회사도 저 회사랑 같은 케이스인데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라고 대부분 다 소개로 들어온 케이스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개가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예,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원래 소개 잘 안 들어옵니다. 그죠? 소개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예, 옆에 회사 소개하거나 가족들 뭐 소개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힘든데 소개로 들어온다는 거는 또 굉장히 또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다가 또 기장으로 연결돼서 사후 관리하면서 기장까지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들도 덜어 있으시겠어요? 네, 저는 컨설팅을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컨설팅이 저 강 건너에 네.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데 그 집에 불을 끌어가는 걸 컨설팅이라고 말씀드려요. 표현이 아주 고급집니다. 네. 근데 네. 컨설팅이라는 거는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작업인 거고 기장은 그 강의 유속이라든지 수심을 보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네, 그래서 그 기장이랑 컨설팅 같이 가야 온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도 그런 얘기들 많이 드리는데 제가 세무사님이랑 코워크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이제 기장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예,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이라는 큰 그림을 저희가 만들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법령 검토, 뭐 어떤 법령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은 또 세무사님이 해주셔야지 안정적인 컨설팅이 되니까
되니까 저희가 코워크를 또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세무사님이랑 좀 같이 가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사실 주식이전 위주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 외에도 세무사님이 하시는 컨설팅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시거든요. 네, 근데 세무사님이 진행하는 컨설팅 범위를 뭐 워낙 다양하시겠지만 네. 간략하게 난 요 정도가 내 주력 분야야. 라는 주력 분야. 주력 분야. 라는 거를 조금 알려주시면은 세무사님을 믿고 또 네.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주력 분야라고 그냥 하나 포커스 말씀드리면 같이 승계가 주력 분야예요. 네, 승계인데 그 승계에서 파생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네.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승계를 위해서 비영리 법인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승계를 위해서 회사에 있는 업무 무관 자산을 줄여야 된다. 업무 무관 자산 중에서 뭐 가지급금이 있다. 네. 아니면은 회사를 승계해야 되는데 차명 주주가 있어가지고 네. 그 주주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네. 이것도 다 승계의 하나거든요. 네. 최종 목표는 하나지만은 거기와 연결된 거는 다 전반적으로 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승계를 포커싱을 맞춘 이유는 제가 40줄이 다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되셨어요? 벌써? 네. 전 그 한참 조금 아닙니다. 이제 맞네. 30대 후반을 네. 이제 거의 38, 39, 지금 38이거든요. 네. 네. 근데 미팅을 다니다 보면은 승계를 받으실 자녀분들이 제 또래 아니면 저보다 한두 살, 많게는 세네 살 네. 윗분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파트너로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대표님들이, 자녀 대표님들이 파트너로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네. 제가 조금 더 옆에서 서포트 할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젊은 세무사님들의 강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활동력이 좋고 그리고 서칭 능력이 빠르고 예, 그리고 법령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혼자 안 되면은 주위에 조력해 주시는 세무사님들이나 법인이니까 우리는 네. 또 그 내에서 또 저기 같이 협업도 하시고 이러는데 내 옆에서 움직여 줄 수 있는 세무사. 그러니까 뭐 이제 연세가 많으신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응대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 자녀분들이랑 대응하기에는 또 이 격차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젊은 세무사님들의 강점이 그건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 이제 그 대표님의 자녀분 편이 돼서 어떻게 하면은 이 경영을 영속적으로 네.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런 네. 거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자,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그거는 제가 세무사님이랑 따로 이야기를 해서요. 나중에 PT 자료 한번 만들으셔가지고 네, 좀 세부적으로 강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료를 만들어 주신다면 네, 나와야죠. 네, 네.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세무사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법인 대표님들도 많으시니까 저 사례 나랑 조금 비슷한데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례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도 있고 예, 세무사님이랑 코워크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조금 다음에는 더 세무사님을 긁어서 딥한 자료들로 네.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